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시장은 작년 연말보다는 확실하게 안정을 찾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최근 들어서서는 이제 그 삼성전자 중심의 반도체 섹터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이런 역할들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섹터가 최근에는 동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자, 공통점들 한번 찾아보고 또 주요 사항에 대해서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카카오라든가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그 흐름이 이제 같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강조한 바와 같이 이제 안정성을 선호한다면 이제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낫고, 또 이제 수익성을 이제 도모한다면 또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낫는데, 그 오르는 파동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되겠는데, 원달러 환율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완연하게 이제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외환시장, 그 환율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 상당히 우호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 또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해서 순매수를 보이는데, 이제 외환시장과 연계된 그런 어떤 그 자금 흐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뭐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외환시장과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그러죠. 지금 이제 동행하지 않고 이제 거꾸로 흐르는 그런 모습인데, 자금 시장의 어떤 그 메커니즘을 본다면 결국 주식시장이 외환시장이 수렴해 가면서 의외로 이제 단기적으로 강세 가능성도 또 있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 이제 보시면 모처럼 이제 그 원 위안 환율입니다.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하고 똑같죠. 원화가 이제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 1위안당 그 203 위안까지 올라갔었는데, 203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203원 고점 이후에 지금 이제 183원까지 지금 원화 가치가 이제 위안화 가치 대비해서 절상이 되고 있죠. 이런 것도 이제 그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이제 중국 시장이 또 일정 부분 어떤 그 불확성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뭐 시세 형성의 원리, 혹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매집과 분산의 어떤 메커니즘, 뭐 그런 거하고 이제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자, 화면 보시면 지금 좌측 있죠, 좌측. 좌측에서 우하향해서 내려오는 그런 이제 그래프가 C 파동입니다. 그 C 파동은 이제 공포가 지배하면서 C 파동의 끝, 마지막에서 이제 매도의 절정이라고 하고, 특히 이제 상당 부분이 이제 그 최악의 어떤 그 악재가 터지는 게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주가가 동시에 뭐 폭락을 하든, 혹은 어떤 특정 개별주에 이제 대규모 악재가 나올 때 대량 거래가 터지는데, 일단 그 매도의 극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다 팔고 싶죠. 주가가 앞으로 더 빠질 것이라는 그런 최악의 상상력들이 반응하는 시점인데, 근데 그 물량만큼을, 그 대량 거래만큼 또 사는 세력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이제 그 대량으로 매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 잠시 후에 이제 그 삼성전자, 카카오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카카오도 그렇고 이제 시세 최악의 구간을 넘어서 이제 그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1월 6일 날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닝 쇼크였죠. 4분기 영업이익이 4조 3천억 나왔다는 그런 초메가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세장이었고 이제 하락장이었다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은 4분기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올라 버렸어요. 악재에 대해서 이미 많은 내성을 갖췄다.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매도 세력의 상당 부분이 뭐 소멸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카카오도 그렇고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바닥권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앞으로 향후의 시황을 좀 우리가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결정적인 근거가 아닌가, 그렇게 또 해석을 해봅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 화면에서 지금 화살표 표시한 시점이죠. 1월 6일 날이었죠. 1월 6일 날 4분기 영업이익이 발표됐는데 4조 3천억. 대체적으로 이제 시장 전망치가 6조 정도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상치를 깨고 4조 3천억이라는 그런 어떤 어닝 쇼크 수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매도 세력이 많이 소멸이 됐고, 그 다음에 매도 세력이 소멸됐고, 악재에 대해서 내성을 많이 갖추고 있다. 그게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리 흔히 이제 어떤 그 목표 가격을 이제 분석할 때 보통 특정 시점에서 특정한 어떤 그 사건이 됐던 어떤 시점, 그걸 근거로 우리가 목표 가격을
많이 이제 산정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올해 어떤 경기 흐름이라든가 대체적인 전망치를 봐서는 이제 높게 우리가 잡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리 못 가도 그 가격 대비 대략 한 5만 8천 원, 한 9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 가격대에서 최소한 한 30% 정도는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좌하단에 보시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보고서입니다. 이제 실적 전망치가 되겠는데 영업이익 보시게 되면 자 보도록 할까요? 2021년도에 51조, 그 작년이죠. 2022년에 4조 3천억 정도에서 올해 예상치가 12조. 그다음에 이제 후년도 24년 지금 전망치를 예측하기가 좀 이르지만 하여튼 그 10조 원이 안 된다는 그런 전망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그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다 이제 그 같이 공유하는 그런 데이터거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이제 강세 기준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차트 완성도도 굉장히 높죠. 장단기 이동평선이 완벽하게 결집됐습니다. 그리고 120일 동평선의 방향성도 지금 우하향에서 이제 수평에서 지금 상승세로 좀 전환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현상으로 봐서 우리가 뭐 전망치들 어쩌고 보게 되면 사실 그 우리가 추론하기가 만만치가 않은데 지금 최근에 어떤 그 현상들만 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흐름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한 4일 정도 오른 상태였죠. 그리고 오늘 뭐 대체적으로 첫 번째 눌림목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눌림목 보통 한 이틀째 정도서부터는 뭐 계속해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삼성전자는 꼭 우리가 삼성전을 산다기보다는 그 우리가 코리아를 산다는 그런 생각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본다면 삼성전자도 우리가 어차피 외국인이 매수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주 타겟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런 차원에서 마치 그 부동산처럼 지금 평당 뭐 한 6만 원 정도 초반이다 뭐 그런 생각으로 사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대부분 이제 우리가 투자자들이 특히 이제 초보 투자가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이 오른 상태 사요. 많이 오르게 되면 오르는 과정에 의해서 이제 학습화가 돼 버리죠. 학습화가 되기 때문에 더 오를 것 같은 그런 착시가 생기는데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대중들의 집단 사고가 다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 사야 돼. 바닥에서는 공포가 두려움이라든가 공포가 지배하기 때문에 못 사고, 또 많이 올랐을 때는 대부분 이제 호재라든가 확신이 지배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주식을 매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을 쌀 때 사야 돼요. 근데 쌀 때는 뭐냐면 안 좋을 때요. 악재가 지배할 때, 두려움과 혹은 이제 공포가 지배할 때가 싼 거요. 거기서 뭐 더 빠질지 어쩔지 몰라도 하여튼 싼 거죠. 그 뭐 좀 기다리면 다시 또 되돌림이고 이제 충분히 상승 가능한데,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쌀 때는 안 좋을 때, 두려울 때, 공포스러울 때 그때 안 사고 언제 사느냐? 좋아 보일 때, 확인됐을 때, 더 많이 가야 될 것 같을 때, 대중들이 모두가 공감할 때 그때 사기 때문에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제 사족을 또 단다면 예전에 그 조셉 그랜빌이라는 제가 이제 많이 인용을 하는 분인데 뭐 기술적 분석이 어떤 거 대가라고 보시면 돼요. 세력 가치 분석의 어떤 대가라고 보시면 명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시장에는 승자의 법칙과 패자의 법칙이 좋아하는데 대중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꾸 패자의 법칙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자꾸 이제 좋아 보이는 것, 확인된 것, 호재 속에서 산다는 거죠. 많이 높을 때. 그러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고. 거기까지 얘기인데 그 다음은 이제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그러면 승자의 법칙은 어디 있냐? 대중들이 쉽게 범접할 수 없을 때, 악재가 지배할 때, 두렵거나 공포가 지배할 때, 쌀 때, 그때 사면 이제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1년 한 반 정도 동안의 하락세를 경험하면서 심리가 이제 많이 위축이 돼 있어요. 위축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소극적이게 되고 자꾸 뭐라 그럴까요? 자꾸 이제 그 사더라도 더 빠지면 사겠다. 더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거든요. 근데 최저가에 사기는 만만치가 않죠. 그러니까 좀 조정 받을 때마다 조금씩 좋은 주식들은 좀 물량을 뭐 확보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보시려 하면 이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지금 이제 바닥권이죠. 특히 이제 작년 10월 17일 날 이제 대형 화재가 터졌어요. 근데 그 제가 지금 그 화살표로 검정색 화살표를 표시를 했죠. 그 지역인데 엄청난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져요. 이미 그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도세가 상당 부분 소멸이 된 상태고, 지금 거래량은 표현이 안 되는데 거래량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구간이 이제 그 매도의 극점, 즉 그 세일링 클라이막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매도의 극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흐름과 함께해서 이제 그 점차적으로 저점을 높여서 도약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중간에 11월 달에 이제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그 대량 거래 터진 가격대 고점이 대략 한 6만 1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가격대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특정 가격대에서의 대량 거래는 향후 어떤 그 주가의 결정적인 단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6만 원 정도, 6만 1천 원 정도로 보는데 앞서 삼성전자에서 말씀했지만 최소한 30% 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략 한 6만 1천 원에서 30% 정도 하게 되면 이제 한 7만 원 정도가 나오겠죠. 저희가 이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일단 1차적으로 7만 원 정도는 무리가 없다. 만약에 이제 6만 원에서 50% 가게 되면 얼마입니까? 9만 원이죠. 그러니까 최소 30%에서 9만 원까지는 충분히 편안하게 여유롭게 우리가 좀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영업이익 보시면은 이제 2020년 이제 4,550억에서 2021년 5,900억, 그리고 이제 올해 작년이죠. 2022년 대략 한 5,500억대 정도, 그리고 올해 예상이 이제 2023년이 6,770억인데 이 한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다시 뭐 과거 17만 원대 역사 고점 돌파 이런 파동은 아닙니다. 왜냐면 영업이익률이 급감을 하거든요. 영업이익 증가율을 급감을 하죠. 정체 내지 감소 내지 급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방망이를 좀 짧게 잡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고민해서 말씀드린 가격대가 대략 최소 7만 원에서 최대한 9만 원 정도, 뭐 그 정도 선이면은 좀 적정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 두 종목의 공통점,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뭐 굳이 삼성이나 카카오가 아니라 반도체 섹터라든가 혹은 이제 지금 반도체 섹터라든가 플랫폼 섹터죠. 플랫폼 섹터 같은 경우는 최악의 구간을 통과하고 얼마 안 됐다. 여전히 주가가 저렴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좀 공격적인,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최근에 보니까 이제 그 뭐라 할까요? 현금 보유를 많이 해놓고 그 자꾸 사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같은 주식이란 게 뭐 어쩔 수 없죠. 하여튼 그 결정을 해야 되겠죠. 사느냐, 파느냐, 쉬느냐인데 지금은 사느냐, 뭐 그쪽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저희 그 회원 모집 관련해서 지금 이제 굉장히 저렴하게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 플러스 3개월, 9개월에 200만 원, 1년 플러스 6개월, 그 18개월이 되겠죠. 그 300만 원. 둘 다 이제 그 부가세 포함입니다. 하여튼 잘 그 고민해 보시고 할까 말까 하신 분은 지금 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엔 타이밍상으로도 뭐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하여튼 입금하시고 입금자 조남하고 이제 보유 종목을 그 아래 그 휴대폰 번호로 보내주시면은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고 또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